어서 오세요. 마음이 쉬어가는 곳, 지혜의 숲입니다. 오늘 하루 참 고단하셨지요? 아침 일찍 눈을 뜨고 씻고 입고 나가는 그 똑같은 루틴을 반복했을 겁니다. 출근길 지하철은 여전히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요. 책상 앞에 앉아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처리하다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어 있었지요. 퇴근길 창밖을 스치는 어둠 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내일도 똑같겠지, 모레도, 그 다음 날도 그렇게. 오늘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정말로 애쓰셨어요. 이곳은 그런 당신을 위한 작은 쉼터입니다. 큰 나무 그늘 아래 부드러운 이끼가 깔린 땅 위에 편안히 앉아보세요. 아무도 당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는 이곳에서는 그저 숨 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밤 이 숲에서는 쇼펜하우어라는 현자의 이야기를 빌려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를 건네고자 합니다. 어렵고 딱딱한 철학 강의가 아니에요. 그저 차 한 잔 마시며 나누는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 숲의 나무 그늘이 편안하시다면 언제든 다시 찾아오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라는 작은 징검다리를 놓아주세요. 그것은 당신이 길을 잃지 않고 힘들 때마다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는 표시가 될 거예요. 저는 언제나 이 자리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당신의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그때 살짝 손을 내밀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편안한 자세를 취해볼까요?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가 있다면 천천히 내려놓으세요. 턱의 긴장도 풀어주시고요. 눈을 감으셔도 좋고 천장을 바라보셔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꽉 쥐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놓아보는 겁니다. 할 일 목록도, 누군가의 기대도, 내일의 걱정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여기, 이 고요함 속에 당신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함께 걸어가 봅시다. 매일매일이 똑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같은 피곤함을 안고, 잠자리에 드는 날들. 그런데 더 힘든 건 이 반복 속에서 우리가 받는 크고 작은 상처들이지요.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 별것 아닌 일로 받은 핀잔, 내가 먼저 연락했는데 돌아오지 않는 답장, 진심을 다했는데 돌아온 무관심. 밤이 되면 그 작은 상처들이 하나둘 떠올라 가슴 한쪽을 쿡쿡 찌릅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걸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혹시 당신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도 사람들 사이에서 상처받고 돌아와 혼자 방 안에서 자책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잠시 제 손을 잡아주세요. 지금부터 당신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당신이 부족해서도, 당신이 무언가 잘못해서도 아니에요. 19세기를 살았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추운 겨울밤이 고슴도치와 같다고요. 상상해 보세요. 한겨울 눈 내리는 밤입니다. 들판에 고슴도치 2마리가 있어요. 너무 추워서 서로의 온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죠.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서로의 가시에 찔려 아파합니다. 그래서 또 멀어집니다. 하지만 멀어지니 너무 춥고 외로워요. 그래서 다시 가까이 다가가죠. 그러면 또 서로 찔립니다. 이 고슴도치들은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적당한 거리를 찾았습니다. 서로 얼어 죽지 않을 만큼 가깝지만 가시에 찔리지 않을 만큼 적당히 떨어진 거리. 그 거리에서야 비로소 2마리 모두 편안해질 수 있었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보이지 않는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기심일 수도 있고 방어기제일 수도 있고 무의식 속의 상처일 수도 있어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조차 찔러버리는 그런 가시들이죠. 그러니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려 할수록 우리는 자꾸만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다가갔는데 상처받은 이유는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상대방도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가시를 가진 고슴도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자책하셔도 됩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내가 더 참았어야 했는데, 내가 더 좋은 사람이었다면, 이런 생각들 조용히 내려놓으셔도 돼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애쓰셨어요. 충분히 노력했고, 충분히 베풀었고, 충분히 참았습니다. 그런데도 상처받았다면 그건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관계가 원래 그런 거예요.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관계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고통이다라고 하지만 그 말의 진짜 의미는 우리가 불행한 존재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뜻이죠. 고통은 당연한 것이니 그것 때문에 나 자신을 탓하지 마라. 상처받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니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오늘도 사람들 사이에서 치이고 상처받고 지쳐서 돌아온 당신.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저 당신도 가시를 가진 고슴도치이고 상대방도 가시를 가진 고슴도치였을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충분히 잘했어.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 이제 그만 아파해도 돼.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보세요. 들숨에는 따뜻한 위로를 들이마시고 날숨에는 자책과 후회를 내보내는 겁니다. 당신은 이미 오늘 하루를 견뎌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한 일입니다. 내일도 비슷한 하루가 반복될지 모릅니다. 똑같은 일상, 똑같은 사람들, 그리고 어쩌면 또 작은 상처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가시 도친 고슴도치라는 것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의 온기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요. 괜찮아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는 우리 잘못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원래 그렇게 생겨먹었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이제 질문 하나를 던져볼까 합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상처를 주는 관계를, 아픈 관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자꾸만 그 사람에게 연락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 애쓰고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걸까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가족이든 친구든 직장 동료든 분명 함께 있으면 불편하고 상처받고 지치는데도 그 관계를 놓지 못하는 경험 말이에요. 이번엔 다를 거야. 좀 더 참으면 나아질 거야.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그렇게 또 한 번 기회를 주다가 결국 더 깊은 상처만 받고 돌아오는 일들. 그 마음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는 외로움이 무서워서, 혼자가 되는 게 두려워서 그 관계라도 붙잡고 있으려 하는 거죠. 차가운 겨울밤, 고슴도치가 추위를 견디지 못해 계속 가시에 찔리면서도 서로에게 다가가려 했던 것처럼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놓아버리는 것이 답이라고, 조금 멀어지는 것이 오히려 서로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억지로 붙잡고 있던 그 관계의 끈을 만약 살짝 놓아버린다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허전할 거예요. 분명히요, 습관처럼 그 사람을 찾게 될 거고 혼자라는 사실이 낯설게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깨가 가벼워져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누군가의 기분을 먼저
살필 필요가 없어집니다.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빠할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나답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꽉 끼는 옷을 벗어던지고 헐거운 면 잠옷으로 갈아입는 것과 같아요. 오랫동안 꽉 조인 신발을 신고 걸어 다니다가 집에 돌아와 신발을 벗고 맨발로 차가운 마룻바닥을 밟는 그 느낌. 아, 이렇게 편할 수 있구나. 나는 이렇게 가볍게 살 수도 있었구나. 관계를 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저 적당한 거리를 찾자는 거예요. 고슴도치들이 그랬던 것처럼 서로 얼어 죽지 않을 만큼 가깝지만 가시에 찔리지 않을 만큼 떨어진 그 거리 말이에요. 어쩌면 그 거리는 생각보다 멀 수도 있어요. 몇 달에 한 번 안부를 묻는 정도일 수도 있고 1년에 한 번 명절에만 보는 정도일 수도 있어요. 혹은 아예 연락을 끊는 것일 수도 있죠. 그리고 그것은 괜찮아요. 당신에게는 당신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아픈 관계를 붙잡고 있을 의무는 없어요. 피를 나눈 가족이라도 오랜 친구라도 당신을 계속 아프게 하는 관계라면 거리를 둘 수 있어요. 그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그것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제 함께 상상해 봅시다. 당신 앞에 잔잔한 강이 흐르고 있어요. 달빛이 수면에 반짝이고 물소리가 고요하게 들립니다. 당신의 손 안에는 작은 나뭇잎 배가 하나 있어요. 그 배 위에 당신이 지금까지 품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올려놓아 봅시다. 누군가에 대한 서운함, 누군가에 대한 미움,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라는 후회,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야 라는 원망 하나씩 천천히 그 나뭇잎 배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배를 강물에 띄워보냅니다. 손가락 끝에서 살짝 놓아주세요. 나뭇잎 배는 물살을 타고 천천히 떠내려갑니다. 처음에는 가까이 보이지만 점점 멀어져요. 작아지고 더 작아지고 결국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당신의 손은 이제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빈손이 무겁지 않아요. 오히려 가벼워요. 마음도 조금 가벼워진 것 같지 않나요? 놓아버린다는 것은 패배가 아니에요. 포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선택이에요. 내가 더 이상 아프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 내 평온을 지키기로 선택하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용기 있는 일입니다. 매일매일이 똑같다고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계속 같은 관계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같은 걱정, 같은 서운함, 같은 기대와 실망에 반복하지만 당신이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순간 당신의 하루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자유롭게 숨 쉴 수 있게 되는 거죠. 관계의 무게를 내려놓고 나면 우리 앞에는 새로운 공간이 펼쳐집니다. 그것은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이에요. 혼자라는 말이 무섭게 느껴지시나요? 외롭고 쓸쓸하고 버려진 것 같은 기분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조금만 더 저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지금부터 당신께 보여드릴 풍경은 당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를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당신만의 작은 정원이 있어요.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바깥의 시끄러운 소음은 들리지 않습니다. 정원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나무 의자가 하나 놓여 있고 그 옆에는 작은 탁자가 있어요. 탁자 위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이 김을 피워 올리고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당신의 고독의 정원이에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오직 당신만의 공간. 여기서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어요. 화장을 안 해도, 옷을 대충 입어도, 머리가 헝클어져 있어도 괜찮아요. 웃고 싶으면 웃고 울고 싶으면 울어도 돼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괜찮아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라고. 처음에는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우리는 늘 배워왔잖아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고, 관계가 중요하다고, 함께해야 행복하다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 반대편을 보았어요. 함께 있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를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지금 지루한 사람처럼 보이진 않을까?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게 들릴까? 우리는 끊임없이 상대방을 의식해요. 마치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배우처럼 늘 긴장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어떤가요? 무대의 막이 내려가요. 분장을 지우고 무거운 의상을 벗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진짜 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고독의 정원에서는 시간이 다르게 흐릅니다. 빨리 흘러가지 않아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흘러가죠. 아침에 눈을 떠도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을 한참 동안 바라봐도 괜찮아요. 따뜻한 차를 천천히 마시면서 창밖의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걸 지켜봐도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하니 앉아 있어도 괜찮아요. 당신은 평생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왔어요. 부모님이 원하는 모습이 되려고 애썼고, 배우자가 좋아할 만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고, 아이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려고 했고, 직장에서 인정받으려고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언제나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당신은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잠깐만이라도 그 달리기를 멈춰도 괜찮아요. 고독의 정원은 당신이 쉬어가는 곳이에요. 여기서는 아무도 당신에게 빨리라고 재촉하지 않아요. 아무도 당신에게 덜하고 요구하지 않아요. 그저 당신이 당신답게 천천히 숨 쉬는 것을 허락하는 곳이죠. 혼자 있다는 것은 외로운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오롯이 나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소음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벗어나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 다른 사람의 생각이 아닌 내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 다른 사람의 꿈이 아닌 내 꿈을 꿀 수 있는 시간. 당신의 고독을 포근한 담요처럼 느껴보세요. 추운 겨울밤, 부드러운 담요를 몸에 덮었을 때의 그 따뜻함, 세상의 차가운 바람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그 안전함. 고독도 그래요. 세상의 시끄러운 요구들, 끝없는 기대들로부터 당신을 지켜주는 담요예요. 그 담요 안에서 당신은 마침내 쉴 수 있어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혼자예요. 하지만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온전해요. 온전히 나로 존재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밖에서는 여전히 세상이 돌아가고 있겠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무언가를 쫓고 서로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지금 이 고독의 정원에서 쉬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당신은 이제 그 행복에 한 걸음 다가서고 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오히려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랍니다.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하루 속에서도 이제 당신에게는 이 정원이 있어요.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당신만의 안식처,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오롯이 당신만의 시간. 그곳에서 당신은 나를 만나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당신은 다시 세상으로 나갈 힘을 얻게 될 거예요.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자유롭게 자. 이제 우리의 여정이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오늘 밤 우리는 함께 많은 것을 걸어왔습니다. 상처의 기원을 이해했고, 관계의 무게를 내려놓았고, 고독의 정원에서 나 자신을 만났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해요. 당신의 인생은 지금 어디쯤 와 있나요? 어쩌면 이미 절반을 지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어쩌면 절반보다 더 많이 왔을 수도 있겠죠.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렸어요. 무언가를 이루어야 했고, 누군가가 되어야 했고, 무언가를 증명해야 했죠. 그렇게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들. 이제 뒤돌아보니 어떤가요? 그때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지금 돌이켜보면 그리 대단한 게 아니었던 것 같지 않나요?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애썼던 일들 체면 때문에 참았던 순간들, 남과 비교하며 초라해했던 날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런 것들로 나를 괴롭힐 필요가 없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괜찮아요. 그것도 당신의 인생이었고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당신이 있는 거니까요. 젊을 때는 누구나 그렇게 살아요.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남들이 가는 길을 따라서요.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도 돼요. 남이 아닌 나를 위해서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세상을 위해 살지만 나이 들면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이제는 당신 차례예요.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당신이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당신이 편안한 방식으로 살아갈 시간이에요. 매일 똑같은 하루가 반복된다고요? 그렇다면 그 똑같은 하루를 당신만의 방식으로 채워보세요. 거창한 변화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아침에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커피를 내리는 것, 저녁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책을 읽는 것, 주말에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집에서 쉬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당신의 하루를 당신답게 만들어줄 거예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산 너머, 바다 건너, 어딘가 먼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바로 여기, 지금, 이 순간에 있어요. 고요한 밤, 따뜻한 이불, 편안한 베개, 그리고 더 이상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이 평온함, 이것이 바로 행복이에요. 오늘 밤 당신은 충분히 애썼어요.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어도 돼요. 내일 걱정도, 어제 후회도 잠시 옆에 내려놓으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안전해요. 아무도 당신을 해치지 않아요. 아무도 당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쉬어 보세요. 코로 숨을 들이마시면서 1, 2, 3, 4 잠시 멈추고, 그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어요. 1, 2, 3, 4, 5, 6 좋아요. 다시 한번 들이쉬고 1, 2, 3, 4 내쉬고 1, 2, 3, 4, 5, 6 숨을 내쉴 때마다 몸의 긴장이 함께 빠져나가는 걸 느껴보세요. 어깨가 아래로 내려가고 턱에 힘이 빠지고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져요. 이제 우리는 꿈이 숲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발밑에는 부드러운 이끼가 깔려 있고 주변에는 나무들이 조용히 당신을 지켜보고 있어요.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어디선가 작은 새의 노랫소리가 들려와요. 고요해요. 평화로워요. 안전해요. 생각의 스위치를 하나씩 꺼봅시다. 해야 할 일에 대한 생각 꺼요. 걱정거리에 대한 생각 꺼요. 내일에 대한 생각도 천천히 꺼요. 마음이 텅 비어가는 걸 느껴보세요. 텅 빈 마음은 가벼워요. 깃털처럼 가벼워져서 이제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아요. 당신은 지금 깊은 잠의 문턱에 서 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곳은 따뜻하고 편안한 곳이에요. 아무 꿈도 꾸지 않는 깊고 고요한 잠, 혹은 아주 아름답고 평화로운 꿈. 어느 쪽이든 당신은 안전해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잠은 우리가 인생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라고. 맞아요. 잠은 모든 것을 잊게 해주고 모든 것을 치유해주고 아침이 되면 새로운 시작을 선물해주죠. 그러니 이제 편안히 잠드세요. 오늘 하루도 당신은 정말 잘 살아냈어요. 숨 쉬고 걷고 견디고 또 여기까지 왔어요.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올지 모르지만 이제 당신은 알고 있어요. 그 반복되는 하루 속에도 작은 기쁨이 있다는 것을, 혼자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요. 잘 자요. 푹 쉬세요. 당신은 참 귀한 사람입니다. 언제나 귀한 사람이에요.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조금은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당신의 고독의 정원이 언제나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곳에서 언제든 쉬어가세요. 좋은 밤 되세요.